이 재산 앞에서는 피부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비원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니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명의신탁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얽힌 사연인데요. 한번 사연으로 들어가 보시죠. 남편이 남양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카에게 이 토지와 건물을 명의를 넘기자, 이렇게 명의신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등기부 상으로는 매매를 해서 넘기는 걸로 이제 소유권을 넘긴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예, 그렇죠. 세금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명의신탁이 많았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당연히 조카에게 남양주 토지 건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카가 이거 내 건데요?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좀 파렴치하죠, 조카가. 전형적인 집안 파토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거셨나 봐요. 그 명의신탁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니까 그 소유권은 다시 상속인인 나한테 돌려다오,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소송에서 지신 거죠. 아마도 증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어떤 장기적인 걸 하고 나서 명의신탁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게, 자기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그 사람이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넘기는 거지,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넘기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명의신탁임이 또 드러나게 되면 뭐 처벌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우려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조카면 피부친데 조카도 못 믿으면 어떡해요? 이 재산 앞에서는 피부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를 하셔서 이 명의신탁에 관한 증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소송에서 지니까 이 아내분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상속의 개념으로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 조카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었는데 조카가 미리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상속분이 침해돼서 유류분까지도 미달한다, 이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송에서 이 조카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되어야 할 유증이나 증여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이미 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명의신탁 소송하고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이 지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이거를 물어보셨거든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기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 플러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 플러스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해야 될 증여라 또는 유증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알았을 때로부터 1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이면 뭔가 여기에 대한 소송이 있을 거면 1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카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죠. 아니, 명의신탁 소송 하시면서 이게 나한테 증여된 거 이미 알았고, 당시에 삼촌이 나한테 증여한 것도 알았고, 뭐 계산해보면 유류분 침해되는 거 알았을 텐데, 그러면 이미 명의신탁 소송할 당시에 알았으니까 이미 1년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카의 주장은 틀립니다. 사연자분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판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명의신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졌어도 2심에는 다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가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증여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인지는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소송에서 이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증여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거는 증여라는 게 그때 비로소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분의 사연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두 가지 소송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고 일단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이게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합니다.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행은? 그럼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다가는 이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그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서면을 내놓고 명의신탁 소송을 먼저 진행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명의신탁 소송이 결론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패소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이미 미리 소장 부분이 다 상대방에 송달된 상황이니까 이 명의신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바로 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소송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소멸시효 문제 이런 문제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알면 간단한 건데 모르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행히 뭐 사연자분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승소를 하시려면 두 가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남편이 증여할 당시에 이 부동산이 남편의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 남편이 이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남편과 조카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변호사님은 늘 그런 케이스들을 만나고 소송을 하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인간적으로는 약간 마음의 허탈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꺼리낌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재산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명의신탁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저에게 맡겨진 소송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아예 행사조차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